세무사 시험 준비반의 장홍범 교수입니다. 오늘 파트 3 시험 서브젝트 관련해서 새롭게 출제된 포인트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2014년도 6월 29일입니다. 인터널 라지언 프레틴, 이것이 국세청 정기 간행물이죠. 위클리 발행되는 간행물인데 이걸 통해서 법률이 공표가 되죠. 한국말하면 관보에 해당되는 거라고요. 이 관보를 통해서 공표를 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법, 룰링이라든가 프로시디어, 그리고 트레저리 디시전, 익세큐티브 오더, 또 텍스 컨벤션, 여러 가지 이런 법률이 이 인터널 레비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표가 된다고. 근데 구속력을 갖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이 FAQ, Frequently Asked Question, 이것은 얼만큼 구속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라고요. 최근 한 번도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고, 제가 37년 동안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을 가르쳐 왔지만은 이 서브젝트는 처음이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,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. 이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PAQ를 이렇게 예, 발표합니다. 퍼블리케이션 대부분 띄우죠. 웹사이트에 띄우고,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, 앤서하고, 여러 가지 종류죠. 인터 검색해 보면, 뭐, 이렇게, IRA 같은 연금 관련해서도, 또 리펀딩 쿼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, 또 이 언딩 쿼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뭐, 질문, 그리고 답변, 또 이런 질문, 내가 체크를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FAQ를 발표를 하는데 이걸 납세자가 믿고 세금 부과했었을 때 어느 만큼 구속력이 있는지 시험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이 frequent ask question을 보고 얼마를 디덕션 했는데 결국 국세청에도 그 잘못된 거라 해서 세금을 매겼을 때 세금 납부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. 그리고 그와 그에 붙었던 페널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최근에 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PAQ는 어떤 스페시픽한 납세자의 어떤 사실들을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파티큘러한 특별한 택배 케이스에는 잘못 부정확한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도 있다고요. 그런 경우에 법이 실제 세법이 이 PAQ보다 법률이 텍스페이의 텍스 라이빌티를 컨트롤한다. 세금 내야 된다고요. PAQ를 따라서 했다 해서 그것이 어떤 대답변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. 어, 구속력이 없는 거고 여기 말대로 이 PAQ는 선례로서 의존되거나 사용되거나 인용돼서 안 된다라고 돼 있죠.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선례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이 PAQ가 선례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는 피할 수 있습니다. 페널티를 적용할지 결정할 때 그 PAQ를 믿었다는 것이 어떤 이 페널티 결정에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택페어가 이 PAQ를 굿베이스로 릴라이했고 여러 가지 사실과 모든 사실과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대어 텍스페어가 릴라이언스한 것이 리즈너블 했을 때 페널티를 릴리프할 수가 있다. 페널티 면제받을 수가 있다고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어떤 페널티냐? 네그리전 페널티 혹은 어큐에이션 페널티 같은 페널티는 이런 이유를 통해서 리즈너블 릴라이언스라는 걸 근거를 통해서
페널티를 웨이브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프리퀄 에듀케이션 때문에 뭐 몇만 불을 뒤덕했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세금이 추징됐을 때 세금 내야 되지만 페널티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게 답이었겠죠. 추가로 국세청 폼 있죠? 뭐 템포리 같은 폼 그에 대한 양식에 대한 인스트럭션 그리고 여러 가지 퍼블리케이션 국세청 웹페이지 그런 것을 또 믿는 것은 어떠느냐? PAQ랑 똑같아요. 인포멀 가이던스입니다. 인포멀 가이던스 때문에 역시 그것도 설레의 성격이 없는 거죠. 그래서 will not be rely on used, cited as precedent로 인용되거나 사용되거나 의존돼서는 안 된다고.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납세자의 케이스에 부정확한 스테이트먼트였다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법이 결국은 컨트롤한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적용할 때 페널티 적용 어플라이 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러한 인포멀 가이던스들을 의존했다. 리즈너블하게 릴라이했을 때 페널티를 피할 수도 있고 아까 똑같은 소리가 돼 있죠. 굿베이스로 릴라이했고 여러 가지 모든 사실과 어떤 상황을 비춰봐서 릴라이언스가 리즈너블 했을 때 이렇게 네그리전 페널티 혹은 어큐션 릴레이 페널티 같은 것들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. 추가로 오늘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추가로 장원 교수의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화상 강의를 개강을 합니다. 다음 개강이 7월 16일 개강하게 되는데요. 화목토 서부 시간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하루에 1시간 반씩 일주일에 3번 해서 파트 1 과목이 6주 동안 진행되고요. 파트 2가 5주 동안, 파트 3 수업이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등록하시면은 합격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무한 반복해서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. 화상 강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요. 우리가 실제 클래스룸에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좀 긴장된 분위기에서 보통 3, 40명이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기 때문에 서로 질문도 하고 또 얼굴 보면서요, 화면으로 실제 현장 강의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. 혼자서 공부하시는 경우 진행이 좀 더딜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학생들이 진도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딱 정해진 시간 안에 6주 안에 파트 1 수업 끝내고 시험 보시고 또 5주 동안 해서 파트 2 공부해서 또 시험 보시고 또 3주 동안 파트 3에서 공부해서 시험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7월 16일 날 개강합니다.